최민준의 삶은 먼지투성이었다. 그의 손에 묻은 기름때와 땀 냄새는 과거의 영광을 덮어버린 채 평범한 일상의 표식처럼 박혀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최연소 팀장이었던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낡은 정비소에서 고물 자동차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개 정비공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이름 없는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정비소는 낡고 삐걱거리는 문을 달고 있었다.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은 대부분 생계형 화물차를 모는 운전자들이난 오래된 엔진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노인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묵은 고장을 척척 해결해주며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에 만족하려 노력했다. 굳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 묻는 이가 있으면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숨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와 눈빛 속에 잠든 날카로움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정비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낡은 문짝이 부서질 듯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작업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군복 차림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턱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의 군복 오른쪽 가슴팍에는 금빛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대위. 그것은 민준이 과거에 속했던 세계의 상징이었다. 여성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최민준 씨 맞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은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감지했다. 저는 이서연 대위입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신분을 밝히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최민준 씨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민준은 피식 웃었다. 대위님, 저는 이제 군인도 아니고 그저 기름때나 만지는 정비공입니다. 저에게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다. 차세대 전차 기간테스의 수리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민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기간테스는 그가 전역 직전 극비리에 추진되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군사과학의 정점에 있는 기술이 집약된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병기였다. 그런 전차가 민준의 정비소에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기간테스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국방부 소관의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저 같은 민간인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서연은 민준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포기했습니다. 숱한 군사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지만 그 누구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최민준 씨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함께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비공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 그림자가 가진 능력을 믿은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서연은 빙긋 웃으며 도발적인 제안을 했다. 성공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최민준 씨가 가진 모든 것을 뺏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녀의 도발은 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평범한 정비공으로 돌아와 지키려 했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살았던 과거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기간테스는 단순히 전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의 조각이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기간테스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뛰어난 기술자였다. 그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민준은 군인의 길을 걷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군 내부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결국 좌절하고 말았다. 이제 눈앞에 아버지가 남긴 흔적과 그와 관련된 비밀의 열쇠가 나타난 것이다. 좋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대답했다. 대위님의 도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차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서연은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결국 이 제안을 수락할 줄 알았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거대한 트레일러가 민준의 정비소 앞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기간테스는 말 그대로 거인이었다. 묵직한 강철의 질감과 위압적인 포스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민준은 전차의 표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이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와 비밀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담고 있는 상자였다. 민준은 다시 한번 그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작업복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전차의 해치에 손을 얹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서연 대위는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숨겨진 과거의 불꽃을 보았다. 이제 그녀와 민준은 각자의 이유로 기간테스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단순한 하룻밤의 대가로 시작된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준은 전차 기간테스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전차의 외형을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포신은 완벽했고 장갑의 접합부 역시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웠다. 그는 겉모습만으로는 이 거대한 쇳덩이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알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해치를 열고 전차의 내부로 들어섰다. 좁고 복잡한 내부 공간은 수많은 전선과 회로 그리고 이름 모를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정비소의 낡은 공구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을 꺼내들었다. 화려하고 복잡한 장비들은 필요 없었다. 그에게는 전차의 숨결을 느끼고 그 심장의 고동을 직접 들어야만 했다. 가장 먼저 그는 전차의 핵심 부인 동력 장치를 살폈다. 기간테스는 기존의 전차들과 달리 융합 동력원을 사용했다. 소형 핵융합로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이 장치는 전차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민준은 퓨즈와 케이블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파악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부분을 감지했다. 마치 완벽하게 연주되는 교향곡 속에서 아주 작은 음표 하나가 틀린 것처럼 말이다. 그는 동력 장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회로판을 발견했다. 회로판은 마치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뒤에 가려져 있었다. 민준은 그 회로판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그의 예상대로 이 회로판은 전차의 동력 장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전차의 핵심 시스템에 간섭하여 특정 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회로판을 분해하던 민준의 눈에 익숙한 문양이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뱀과 독수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듯한 문양이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작업실에 숨겨놓았던 오래된 노트에서 비슷한 문양을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문양을 키메라라고 불렀다. 당시 민주는 그저 단순한 설계자의 개인적인 낙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문양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민주는 회로판에 연결된 작은 칩을 분리하여 자신의 휴대용 분석기에 연결했다. 칩 내부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 차 있었다. 파일들은 수백 개의 레이어로 겹겹이 쌓여 있었고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로 봉인되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 할지라도 이 파일들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파일들의 구조와 패턴을 분석하며 암호화된 데이터의 흔적을 쫓았다. 한편 이서연은 민준의 정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기간테스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프로젝트가 의문의 사고로 중단된 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서연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결국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키메라 프로젝트를 연구한 동료였다는 것을. 키메라는 군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연구 집단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에서 키메라의 존재와 그들이 기간테스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키메라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의심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정비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군 생활의 염증을 느껴서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가 그에게 진실을 물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키메라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이 추진하는 위험한 연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키메라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버지가 키메라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두 사람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손을 잡게 되었다. 이서연은 민준이 발견한 암호화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군사정보망에 접속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방해로 인해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것은 곧 키메라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민준은 전차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기간테스의 내부를 탐색했다. 그는 거대한 전차의 심장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과 함께 거대한 음모의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전차의 모든 부품과 전선들은 그에게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민준과 이서연은 이제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그림자였다. 민준과 이서연은 그들이 발견한 암호화된 파일과 키메라의 문양을 보며 진실을 재구성했다. 파일들은 기간테스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전차를 제어하기 위한 비밀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코드는 전차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특정 사고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들은 기간테스가 단순히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키메라의 음모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달았다.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더 이상 정비소에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처럼 미세한 잡음과 함께 끊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즉시 정비소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정비소 주변에 은밀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 훈련을 받은 요원들처럼 정교하고 치밀했다. 키메라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는 이서연에게 소리쳤다. 빨리 서둘러요. 그들이 옵니다. 이서연은 민준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긴박한 상황에 익숙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다. 그는 훈련된 군인이었지만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섬뜩한 위협이 존재했다. 그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서연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차는 제가 준비할게요. 이서연은 외치고는 정비소 옆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뛰어갔다. 민주는 그녀를 엄호하기 위해 정비소에 있던 낡은 공구들을 무기 삼아 들었다. 망치와 렌치 그리고 쇠파이프는 그의 손에서 날카로운 흉기로 변모했다. 그는 과거의 실력으로 잠입해 오는 요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이서연을 엄호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주는 몸을 날려 요원들의 총알을 피했고 망치로 그들의 무기를 쳐냈다. 이서연은 차에 시동을 걸며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어서 타요. 그녀의 외침에 민주는 마지막으로 요원 한 명을 쓰러뜨리고는 차에 몸을 던졌다. 차는 굉음을 내며 정비소를 빠져나갔다. 뒤이어 요원들의 차량들이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민주는 뒷좌석에 몸을 숨기며 말했다. 파일은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들은 파일을 찾으러 올 겁니다. 하지만 파일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추격자들이 예상하지 못할 곳에 파일을 숨겼다. 그는 이미 이들의 추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었다. 추격자들의 차량은 점점 가까워졌고 총성이 숲의 고요를 갈랐다. 민주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노련한 솜씨로 쇠파이프를 던져 추격자들의 차량을 명중시켰다. 쇠파이프는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요원의 시야를 가렸다. 차량은 중심을 잃고 숲길 옆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위기를 모면한 두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키메라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이름은 제가련이었다. 제가련은 한때 민준과 함께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활동했던 전우였다. 그는 뛰어난 해커로 헤르메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오랜만이군, 최 팀장.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가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장난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민준이 왜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도와줘, 현. 우리가 곤경에 처했어. 그는 이서연과 함께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제가련은 민준의 말을 듣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인지 알겠다. 위치를 보내. 내가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갈게. 전화를 끄는 민준은 이서연에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이서연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굳건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두 사람은 가까운 폐건물로 몸을 숨겼다. 그곳은 어둡고 낡았지만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완벽한 장소였다. 민준과 이서연은 서로에게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뿐이었다. 키메라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아버지들의 복수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제가련의 도움을 받아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어둡고 축축한 밤 공기를 가르며 민준과 서연을 태운 차는 도심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에 멈춰 섰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은 폐허나 다름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찌그러진 철제 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민준은 주변을 훑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키메라의 추격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그 사람이 말한 장소입니까?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소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는 아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헤르메스는 절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니까. 그때 굳게 닫혀있던 철제 문이 안쪽에서 조용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고 큰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후드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었다. 민주는 한눈에 그가 제가련임을 알아보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전우였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과거의 장난기 많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눈은 컴퓨터 모니터에 푸른 빛을 담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팀장 살아있었군. 제가련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에게 다가가 짧게 포옹했다. 도와줘서 고마워, 현. 제가련은 민준의 옆에 선 서연을 힐끗 보며 말했다. 사정은 들었네. 들어와. 그들이 들어선 건물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낡은 공장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제가련은 그를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지식의 신이었다. 자네가 말한 파일을 가져왔나? 제가련이 물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게 전부야. 전차에 숨겨져 있었던 암호화된 파일들. 제가련은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고는 가장 중앙에 있는 거대한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암호문들이 펼쳐졌다. 수백 개의 레이어로 겹겹이 쌓여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이건 코브라 실드 암호화 방식이군. 제가련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이건 우리가 전역하기 전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인데 완성되기도 전에 프로젝트가 사라졌었지.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키메라의 기술이었단 말이야? 제가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건 우리 아버지와 자네 아버지, 그리고 키메라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함께 연구하던 기술이었네. 제가련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모니터의 화면은 끊임없이 바뀌었고 복잡한 코드들은 한 줄씩 해독되어 갔다. 민준과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흘러갔다. 몇 시간 후 제가련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독이 완료됐네.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 파일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 그리고 영상들이 펼쳐졌다. 그들은 파일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파일에는 기간테스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EMP 시스템을 탑재한 거대한 테러 병기였다. 그리고 키메라는 이 병기를 통해 전 세계의 전산망과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파일에는 이 모든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놀랍게도 국제적인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 손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이자 기업가였지만 파일 속에는 그의 추악한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군사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지원하며 인류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며왔다. 민준과 서연의 아버지들 역시 그의 음모에 휘말려 희생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군요.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인류의 위기를 막아야 하는 거대한 사명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마커스 손이 꾸민 거대한 음모를 전 세계에 폭로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마커스 손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요새에 숨어 있었다. 그때 제가련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커스 손이 대규모 자선 파티를 주최할 예정이네. 전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회지. 민준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파티는 그들이 마커스 손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키메라와 마커스 손의 거대한 음모를 끝내기 위해 이제 직접 그들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 했다. 제가련은 그들의 무모한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커스 손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도시는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이었다. 빌딩의 입구는 붉은 카펫으로 장식되었고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검은색 고급 차량을 타고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이 화려함 속으로 숨어들기 위해 완벽한 위장술을 준비했다. 민준은 고급스러운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은 완벽하게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의 눈은 단지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붉은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짙은 화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군인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실제 연인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제가련은 이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들에게 특수 제작된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해킹하고 빌딩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빌딩의 모든 CCTV는 내가 잠시 마비시켜놨네.
15분 안에 마커스 손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제가련의 목소리가 민준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경호원들 몇 명이 경계의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화려한 파티장이 펼쳐졌다.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평화로운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그림 아래에는 거대한 암흑이 숨겨져 있음을 민준과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마커스 손을 찾기 시작했다. 제가련이 보내주는 빌딩의 내부 구조도와 실시간 위치 정보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마커스 손은 파티장 안쪽에 있는 VIP 라운지에 있는 것 같네. 경계가 삼엄해. 제가련이 경고했다. 민주는 서연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민주는 일부러 샴페인을 든 웨이터와 부딪혔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주는 웨이터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민준이 준 해킹 장치를 이용해 파티장 내부의 무선 통신망에 침투했다. 서연의 표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능숙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성공했어. 서연이 민준에게 속삭였다. 이제 그들은 마커스 손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VIP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라운지 입구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재빨리 민준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려 다른 길로 향했다. 그들의 계획은 전공법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가련이 미리 파악해둔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이용해 건물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VIP 라운지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이 VIP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라운지는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곳에는 파티장의 즐거운 분위기 대신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컴퓨터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 모니터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마커스 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요원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서 있었다. 마커스 손은 그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제군들 드디어 오는군. 예상보다 빠르군. 아니면 내가 예상한 대로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과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마커스 손은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들을 죽였나?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마커스 손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죽였다. 그건 너무 단순한 표현이군. 그들은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했을 뿐이야. 그들은 과거에 갇힌 미련한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 너희는 나의 계획을 완성시킬 도구들이다. 그의 말에 민준과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커스 손은 그들을 단순히 위협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거대한 음모의 마지막 조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담은 파일들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침투를 넘어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마커스 손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 마커스 손의 도발적인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반격해야 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키메라의 음모를 폭로할 증거 파일이 있었다. 민주는 서연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폭로할 준비됐어.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마커스 손은 그들의 행동을 비웃는 듯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다. 그깟 파일들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내 영향력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의 파일들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질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했다. 동시에 제가련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최 팀장, 내가 지금 이 빌딩의 모든 통신망에 침투했어. 자, 시작해. 민주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했다. 동시에 파티장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스크린에는 키메라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영상과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마커스 손이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가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간테스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과 그들의 잔인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파티장 전체는 순간 정지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에 경악했다. 마커스 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마커스 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내 놈들이 감히. 그는 소리쳤다. 동시에 그를 경호하던 요원들이 민준과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혼란에 빠진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달려갔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들려왔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 등을 맞댄 채 요원들과 맞서 싸웠다. 민준은 노련한 격투 기술로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과 발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요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과거의 실력을 망각한 채 살아왔지만 위기의 순간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기억을 되살려냈다. 서연 역시 권총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그를 엄호했다. 그녀의 총알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그들의 싸움은 맹렬했다. VIP 라운지 내부는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의 현장으로 변했다. 의자들이 부서지고 테이블이 뒤집혔다. 민주는 몸을 날려 요원들의 총을 빼앗아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서연과 함께 끈끈한 팀워크를 보이며 수많은 요원들을 쓰러뜨렸다. 마커스 손은 그들의 전투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를 갈았다. 하지만 마커스 손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둘 다 죽여. 민준과 서연은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이미 바닥났고 몸은 수많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때 마커스 손이 라운지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도망칠 준비를 마쳐 놓았던 것이다. 마커스 손을 놓치면 안 돼. 서연이 소리쳤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요원의 권총을 재빨리 주워들고 마커스 손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다. 그는 단지 마커스 손을 체포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 제가련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빌딩의 모든 문이 잠겼어. 이제 출구는 없어. 내가 헬기를 보낼게.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제가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주는 마커스 손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서연과 함께 헬기장으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요원들의 총알이 그들의 뒤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가까스로 헬기장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헬기장에는 제가련이 준비한 헬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헬기 조종사는 그들을 보고 손짓하며 재촉했다. 어서 타세요. 민준과 서연은 간신히 헬기에 몸을 실었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들은 아래에서 자신들을 향해 총을 쏘는 요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위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마커스 손을 보았다. 마커스 손은 그들의 탈출을 막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패배의 흔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 큰 계획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과 서연은 그들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키메라의 음모는 전 세계에 폭로되었고 그들의 아버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마커스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도시의 야경 위로 솟아올랐다.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혼돈 그 자체였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겹겹이 울려 퍼졌고 파티장이 있던 빌딩은 수많은 불빛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헬기 안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옷은 찢겨 있었고 몸에는 수많은 멍자국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패배 대신 불타오르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헬기 조종석에서 제가련이 뒤를 돌아보았다. 꽤 난장판을 만들었군. 빌딩 안의 모든 통신망을 해킹하고 영상을 송출하는 데는 성공했어. 이제 전 세계가 마커스 손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복수였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시였다. 헬기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숲속으로 착륙하자마자 제가련의 노트북 화면에 수많은 뉴스 속보가 떴다. 모든 뉴스 채널은 기간테스 프로젝트의 진실과 마커스 손의 음모를 다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커스 손이 준비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언론 네트워크를 동원해 민준과 서연을 국제 테러리스트로 둔갑시켰다. 그들이 파티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혼란을 조장했다는 거짓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연이 뉴스를 보며 분노에 차소리쳤다.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마커스 손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는 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숙해. 그들은 이제 키메라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오명을 벗어야 하는 새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다. 제가련은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새로운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은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지하 벙커였다. 벙커의 입구는 낡은 농가의 헛간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그 어떤 군사기지보다도 안전하고 최첨단이었다. 벙커 내부로 들어서자 민준과 서연은 숨을 멈췄다. 벙커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각종 무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제가련은 그들에게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을 건네주었다.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있어야 해. 놈들은 분명히 너희들을 추격할 거야. 내가 너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모든 통신망을 차단해놨지만 마커스 손의 수하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들은 며칠 동안 벙커에 머물렀다.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커스 손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제가련은 마커스 손의 금융 네트워크와 군사 자산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커스 손은 자신이 소유한 섬 요새로 모든 주요 자산들을 옮기고 있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휴양지였지만 사실은 그가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한 비밀 연구소였다. 놈이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어.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섬에 우리 아버지들이 남긴 모든 데이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진짜 심장부. 그들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마커스 손의 체포를 넘어 그가 남긴 모든 음모의 흔적을 파괴하고 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섬 요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곳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접근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민주는 제가련에게 말했다. 그 요새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제가련은 모니터에 요새의 구조도를 띄웠다. 요새는 거대한 용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섬의 방어 시스템은 철저해. 외부의 공격은 무의미해. 오직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해.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밤이 깊어졌다. 민준과 서연은 벙커의 훈련실에서 몸을 단련했다. 민준은 격투 훈련을, 서연은 사격 훈련을 반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들의 땀방울은 바닥에 떨어져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들의 희생과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제가련이 말했다. 마커스 손은 그 섬에서 기간테스의 최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EMP 시스템을 완성시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 할 거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모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출발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마지막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마커스 손의 섬 요새는 마치 거대한 철갑을 두른 용처럼 보였다.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해안선은 절벽과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상공에는 강력한 대공포들이 위협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섬으로의 접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준과 서연 그리고 제가련에게는 이미 철저하게 짜여진 계획이 있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심판의 날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 해저로 잠입하고 제가련은 원격으로 잠수함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며 그들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제가련의 벙커는 완벽한 작전 기지였다. 민준과 서연은 작전용 슈트를 입고 잠수함에 올랐다. 슈트는 잠수 기능과 함께 통신 기능, 그리고 최소한의 방탄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이제 출발한다. 제가련의 목소리가 민준의 헬멧을 통해 들려왔다. 잠수함은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수많은 해저 생물들이 잠수함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며 요새의 해저 입구를 찾아갔다. 요새의 해저 입구는 강력한 수중 음파 탐지기와 감시 카메라들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련은 그들의 모든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 내가 해저의 모든 통신망을 교란시켜놨어. 잠시 동안 그들은 너희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시간은 10분뿐이야. 서둘러.
제가련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잠수함의 조종간을 잡았다. 그는 섬세하게 잠수함을 조종하며 해저 입구로 다가갔다. 수중 입구는 거대한 강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잠수함의 무기를 이용해 강철문을 파괴하려 했지만 제가련은 그녀를 말렸다. 서연, 무기를 사용하지 마.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의 주의를 끌 거야. 내가 문을 열어줄게. 제가련은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요새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여 강철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삐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준과 서연은 잠수함을 조종해 그 틈새로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거대한 수중 통로였다. 통로는 요새의 내부로 이어져 있었다. 잠수함에서 내린 그들은 슈트의 조명을 켜고 통로를 따라 걸었다. 통로의 벽면에는 키메라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마치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통로의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그들은 요새의 내부로 진입했다. 요새는 거대한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경비 로봇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경비 로봇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서연은 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총알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로봇의 센서를 파괴했다. 그들은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그들을 피해 연구실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의 문은 강력한 레이저 보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다. 서연, 내가 시간을 벌게. 자네가 레이저 보안 장치를 해킹해. 민준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용 해킹 장치를 꺼내들었다. 민준은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의 격투 기술은 경호원들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그는 주먹과 발 그리고 주변의 물건들을 이용해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때 제가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팀장 조심해. 요새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어. 마커스 손이 직접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련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커스 손은 그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레이저 보안 장치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연의 해킹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마커스 손의 가장 강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 요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의 몸에는 특수한 강화복이 장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레이저 총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이들과의 싸움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민준 씨, 이제 어떡하죠? 민주는 이 위기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복수를 끝내야 하니까. 민준과 서연은 마커스 손의 강화복 요원들과 맞서 싸웠다. 요원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민주는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고 서연은 총을 이용해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요원들의 강화복은 총알을 튕겨냈다. 그들의 싸움은 점차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준 씨, 이대로는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요원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미세한 딜레이가 있었다. 강화복의 시스템이 그들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아주 미세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다. 서연,
그들의 무선 통신 장치를 노려. 민준이 외쳤다. 서연은 민준의 말을 듣고 즉시 요원들의 머리에 있는 무선 통신 장치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파바박 소리와 함께 요원들의 무선 통신 장치가 파괴되었다. 그들의 강화복은 즉시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스러워졌다. 민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려 요원들의 강화복을 파괴하고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때 서버실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마커스 손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대단하군. 내 가장 강력한 방패들을 무너뜨리다니.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시 쓸 거다. 너희 아버지들의 이름도 너희들의 존재도 모두 사라질 거다. 그는 소리치며 자신의 손목에 있는 컨트롤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컨트롤러는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다. 민준과 서연은 마커스 손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제가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팀장, 서연, 내가 서버실의 모든 시스템을 해킹했어. 이제 마커스 손의 모든 데이터는 내 손에 있어. 이 모든 것을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어. 제가련의 목소리에 마커스 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멈칫했다. 민준과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준은 몸을 날려 마커스 손의 컨트롤러를 빼앗아 공중으로 던졌다. 서연은 공중으로 던져진 컨트롤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컨트롤러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마커스 손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음모가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민주는 쓰러져 있는 마커스 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 대신 텅 빈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제가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팀장, 서버실이 폭파될 거야. 빨리 탈출해. 마커스 손은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 서버실에 자폭 장치를 설치해놨던 것이다. 민준과 서연은 서둘러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등 뒤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요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신히 헬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제가련이 보낸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헬기에 몸을 실었다. 헬기가 이륙하자 그들은 아래로 펼쳐진 요새의 모습을 보았다. 요새는 거대한 불꽃에 휩싸여 있었다. 마커스 손의 모든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준과 서연은 세상의 시선을 피해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들의 선택은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작은 정비소를 열었다. 민주는 다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자동차를 수리했고 서연은 그를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이제 우리에게도 평범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 대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향한 평범한 삶의 시작이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최민준과 이서연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택했다. 그들의 선택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푸른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갈매기 소리가 아침을 여는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정비소를 열었다. 민주는 다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낡은 엔진을 만졌고 서연은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며 그를 도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것은 완벽한 평화가 아니었다. 키메라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폭발음과 총성, 그리고 마커스 손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그들의 꿈을 헤집어 놓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상처를 보듬었지만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준이 낡은 트럭의 엔진을 수리하고 있을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민준 씨, 이걸 보세요. 제가련 씨에게서 왔어요. 민준은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며 메모리를 받아들였다.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제가련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팀장 서연 씨,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쯤이면 내가 보낸 모든 데이터는 자네들에게 전송되었을 걸세. 제가련은 말을 이어갔다. 마커스 손은 죽었지만 키메라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어. 그들은 마커스 손이 죽기 전부터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추대하고 있었네. 그들의 이름은 그림자라고 불리고 있어. 그들은 마커스 손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해. 제가련의 말에 민준과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키메라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스스로를 재생시키고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것이었다. 제가련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마커스 손의 뒤를 이어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의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거야. 그들이 성공하면 이 세상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걸세. 영상 속 제가련은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나는 이제 혼자야. 놈들은 나를 추적하고 있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지만 곧 한계에 다다를 걸세. 이 모든 데이터를 자네들에게 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거네. 모든 것을 부탁하네. 영상은 끝났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평범한 삶에 안주하려 했던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시 한번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켜야만 했다. 그들의 삶과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서연 씨,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가야죠. 제가련 씨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날 밤 그들은 낡은 정비소를 뒤로하고 도시를 향해 떠났다. 그들은 제가련이 보낸 데이터와 좌표를 토대로 키메라의 새로운 본거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목표는 키메라의 새로운 지도자 그림자를 찾아내고 그가 완성시키려는 EMP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다.
그들은 그림자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고 거친 바다를 건넜다. 그들은 수많은 위기와 함정들을 뛰어넘으며 키메라의 새로운 본거지에 접근했다. 키메라의 새로운 본거지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위성 통제 센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은밀하게 기지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했다. 민준은 격투 기술로 경비원들을 제압했고 서연은 해킹 기술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이 통제센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자는 거대한 컴퓨터 화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컨트롤러가 들려 있었다. 그림자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젊고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환영한다, 영웅들이여. 너희가 올 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지? 서연이 물었다. 그림자는 픽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키메라의 마지막 조각이자 마커스 손의 가장 뛰어난 제자다. 너희는 마커스 손을 물리쳤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을걸. 나는 너희 아버지들의 기술을 모두 흡수했다. 이제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 그의 말에 민준과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그들의 아버지들과 키메라의 모든 기술을 집대성한 그야말로 완벽한 빌런임을 직감했다. 그림자는 그들을 향해 컨트롤러를 겨누었다.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다. 너희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는 이제 끝이야. 그는 소리치며 컨트롤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민주는 몸을 날려 그림자의 손을 막았다. 동시에 서연은 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무릎을 향해 총을 쏘았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컨트롤러가 떨어져 나갔다. 민주는 재빨리 컨트롤러를 주워들고 발로 짓밟았다. 컨트롤러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쓰러져 있는 몸을 일으켜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의 스파크가 튀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몸에 기간테스의 기술을 이식했던 것이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민준과 서연을 공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준은 몸을 날려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고 서연은 권총을 이용해 그의 약점을 노렸다. 그들은 힘을 합쳐 그림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림자는 결국 모든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실패하지 않아. 그는 소리쳤다. 그때 제가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팀장 서연. 내가 그림자가 완성하려던 모든 시스템을 해킹했어. 기간테스의 EMP 시스템도 위성 네트워크도. 이제 모두 파괴될 거야. 제가련의 목소리에 그림자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음모가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민준과 서연은 그를 제압하고 그를 구금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키메라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이 기지에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인류의 위기를 막았고 아버지들의 복수를 완수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후 그들은 다시 어촌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정비소는 번창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지난번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 이제 진짜로 우리에게도 평범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 대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